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앞에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나눠봤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게 TK 민심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TK 보수의 어떤 관심사가 지금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약간 좀 달리고 쏠려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인 대표? 예, 아직 호남 민심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류가 있는 것처럼 그 TK 영남 민심도 확정되진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이 대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 안풍이 거세게 불었을 때는 이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낮았고요. 기대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대안으로서 안철수가 나온 게 아니냐는 어떤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제 뚜껑을 열면서부터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택수 대표 설명처럼 재보궐선거에서 상주 군의성 청송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러면서 중심을 다시 잡은 부분이 있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이 TV토론 이런 데서 이제 동등한 기회를 얻으면서 나름대로는 어쨌든 논란도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렇게 부각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 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생각보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선거보조금 이외에 나머지 선거 비용을 당의 어떤 자산들을 저당을 잡히고 차입을 해서까지 이제 마련해서 선거에 본격적으로 임하겠다. 이거는 당의 사활을 걸고 이번 대선 치르겠다. 이런 각오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서 아마 이 보수 진영에서도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망하게 그냥 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보수의 또 다른 대안인 거냐 아니면 결국 그래도 보수 정당 후보를 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일부 좀 포착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좀 그 여론의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 민심을 살펴봤으니까 PK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택수 대표 혹시 TK 쪽 민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PK 쪽은 여전히 문재인 대표가 이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죠. 근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홍준표 후보가 PK 지역에서부터 좀 많이 약진하는 그래서 2위 안철수 후보를 바짝 따라붙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TK보다는 PK 지역에서 먼저 다시 지지율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오늘 이제 CBS에서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발표된 것도 보면은 대략 전체 전국에서의 지지율은 10% 안팎으로 나오지만 PK나 TK 지역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 보수층이라고 밝히는 분들이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확장성은 없지만 문재인 후보는 고정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최근 지난 주말에서부터 어제까지 발표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제 아까 말씀하신 RN서치까지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비슷합니다.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좀 높거나 낮거나 그리고 그 높은 낮은 수준의 지지율은 부동층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30%, 35%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묶여 있다. 오히려 확장성이 높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준표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10%를 넘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지금 샤이 보수도 있다라고 하고 결집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5%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문제 때문에 후보 단일화 연대 문제는 또 다시 난항에 겪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중앙일보하고 RN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을 드렸는데 리얼미터 결과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택수 대표가 대표시니까 한번 알려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오전에 CBS 통해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최종 응답은 1,012명. 총 통화 시도는 6,614명이었고요. 응답률은 15.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전화 면접 55%, 자동 응답 45%, 우선 90%, 유선 10%
였고요. 예. 전체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가 43.8, 예. 안철수 후보가 32.3, 예. 홍준표 후보가 10.2, 유승민 3.2, 심상정 4.2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 부산, 경남, 울산을만 보면 예. 문재인 43.3, 안철수 32.2, 그다음이 홍준표 15.6 이렇게 나타났고요. 예. TK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35.1, 그다음에 문재인 27.4, 예. 홍준표 후보가 19.0. 그러니까 예. 20%를 향해 지금 많이 올라간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후보가 영남에서 견인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에서 10%를 살짝 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아까 RN서치 조사에서도 예. 방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를 제일 잘한다는 지역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호남 민심인데 호남 민심에서 문재인과 안철수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지지세가 보입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게 많이 출렁이었던 것 같아요. 호남이 이제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작년 총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도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이렇게 우세를 보이다가 또 안풍이 불면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급상승한 조사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예. 다시 이게 좀 조정 국면을 겪으면서 이제 갈등 기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도상 봤을 때 예. 문재인 후보는 뭐 진보 내지는 이제 뭐 개혁 성향의 어떤 호남과 진보를 축으로 한 지지층을 묶는 전략이 확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노선 변화가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결국 이제 호남과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지지층 속에서 예. 이 보수층 보수 부동층을 놓고 지금 보수 정당 후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된 이슈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어쨌든 이제 전향적인 보수적인 어떤 입장들을 강화시키고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이 호남의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선명한 어떤 정권 교체의 그 흐름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건 문재인 후보라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에 적극적으로만 구애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영남과 보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예. 지키고자 한다면 예. 그런 어떤 싸움 속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선택적인 어떤 상황에 처한다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관측이 됩니다. 예. 이택수 대표도 뭐. 예, 호남 수치가 저희 조금 전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 예. 문재인 후보가 45.9, 예. 안철수 후보가 35.9, 정확하게 10%포인트 격차로 예.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예. 오차 범위가 이제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우열을 가리기 아직은 어려운 팽팽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조사에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호남 지역은 아직까지는 두 후보 중에 누구를 고를지 명확하게 결정을 못했는데 네. 다만 연령대로 보면 아마 호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20, 30, 40대는 문재인 후보를 여전히 많이 지지하고 있고 네. 50대, 60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그 지지의 강도가 20, 40대는 20대는 문재인 55.6, 30대 63.8, 40대 59.9 이렇게 나오는데 네. 5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긴 하나 44.7, 60대에서 47.5. 6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26.7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예전엔 60대에서 50%, 60%를 넘어섰던 안철수 네. 후보가 지금 좀 주춤해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변함없이 지금 20, 3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문재인 후보보다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세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문재인 안철수 지지층만 세대 간 대결을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후보들의 어떤 세대 간 대결을 놓고 본다면 네. 역시 50대 이상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네. 보수 지지층으로 좀 표를 지지하시는 것 같고 20, 40대는 20대, 40대는 좀 진보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50대는 유신 말기, 80년대 20대를 보낸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586이지 않습니까? 386이 아니라 그죠? 네. 저도 586인데 그렇게 되면 왜 안철수 후보도 586이거든요. 저하고 네. 나이가 똑같습니다. 62년생. 근데 왜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나요? 저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386 세대라고 불렀던 분들이 실제로 네. 나이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586 세대까지 왔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뭐 민주화 시대에 20대를 보냈던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상은 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진보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런 성향에 가까우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후보를 좋아하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전반과 후반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론조사들 중에 샘플 이제 표본수가 충분한 경우에는 그 5세 단위 구분도 좀 해보고 그러면 50대 전후반이 다를 수 있죠. 50대 전반 같은 그렇죠. 경우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 그러니까 지금의 40대와 거의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데 네. 이분들 속에서는 선명한 어떤 진보 개혁 노선의 문재인 후보와 좀 더 진보 내지는 정권 교체의 어떤 주자로 볼 수 있지만 안정감을 주는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갈등이 더 크다라고 하면 50대 후반 쪽에서는 진보 진영의 어떤 문재인 후보보다는 예. 후반 쪽에서 오히려 이제 그래도 보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 보수 노선은 아니지만 보수에 가까운 후보, 대안으로서 안철수가 이런 어떤 고민의 흐름들이 다를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50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현실적인 어떤 판단 사이에 충돌 지점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더 아마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후보가 누구냐라는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50대에서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19대 대선 투표율 전망과 이제 남은 변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은 투표율이 낮다라는 통념 그리고 또 이번에 연휴가 또 확 끼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중앙선관위가 월드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예.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예. 11일 전화 면접 유무선 RDD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투표 의향층이 84.2%로 예.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65.7%였는데 네.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요. 예. 30대 같은 경우는 지난 18대에는 71.1%의 투표 의향을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80.9%로 10%포인트 가깝게 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0대 역시 75.4에서 81.7%로 한 6%포인트가량 높아졌고요. 네. 반면에 50대, 60대는 지난번보다 투표 의향률이 떨어져가지고요. 예. 18대는 50대가 85.3%였는데 네. 이번에는 82.7%. 예. 그러니까 한 2.6%포인트 빠졌고요. 예. 60대 이상은 지난번에는 92.3%였는데 이번에 84.7%. 예. 대략 한 8%포인트가량 투표율이 의향률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의뢰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예. 적극 투표층을 따로 통계를 냈을 때 예.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 원인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예. 비슷한 사전 조사에서 이런 투표 의향률이 20, 30대 높게 나왔기 예. 때문에 예. 총선도 예상과 달리 야권이 크게 이겼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아주 상세하게 사항을 짚어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 무당파층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상일 대표. 꼭 중도 무당파층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규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예. 현재까지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고 내지는 특정 정당을 아주 좋아하지 않지만 대선에 예. 투표할 의향이 있는 분들을 통칭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 네. 내지 바꿀 수 있냐 이런 어떤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통상 보면 한 25% 30% 정도가 예. 30% 내외가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무당파층이라기보다는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분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남은 각 후보와 관련돼서 제기된 이슈들 예. 최근에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후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화제가 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도 이제 공방 벌이고 있는 문재인 후보 쪽에 대해서는 지금 유세 차량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 분들을 그렇죠. 공세가 벌어지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은 예. 현충원에서 천안함 유가족과 관련된 다리를 비켜달라는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 이슈들부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TV 토론 같은 데서는 정책에 대한 이슈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후보들과의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거나 유권자를 납득시킬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태도를 많이 바꿀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들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들 속에서 아마 지지 후보를 결정해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조금씩 아주 영어적 표현으로 마지널하게 네. 한계적으로 이렇게 상승해 온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J커브 그리듯이 확 올라갔다가 이게 또 J커브 역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4주간의 상승세가 이렇게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는 지역 간의 어떤 보수 지지층 TK 쪽에서 빠지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50대 지지층에서 조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측면이 하나. 여러 가지 중첩돼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의 압축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다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가장 이념적 스펙트럼상 문재인 후보보다는 중도 넓으니까. 또 진보 예. 이렇게 망라했기 때문에 많이 흡수를 했다가 그 부분이 일부 지금 조정 단계에 가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는 2위였기 때문에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검증을 덜 그렇죠,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안철수 후보가 1위로 올라선 조사들이 나오니까 예. 민주당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네거티브 검증 이런 과정을 갖고 또 일부 매체에서는 집중적으로 그 후보 부인의 문제라든지 보좌진들이 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집중 포화를 날리다 보니까 이제 네거티브의 일부 지지층이 또 이탈한 거고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많이 그런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이탈을 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대로 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표를 조금씩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은 지금은 정체나 조금 하락 상태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상일 대표. 만약에 지금 이상일 대표가 이 국민의당 선거전략본부에 계신 전략가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 또 바른정당의 전략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문재인 후보 쪽의 지지율은 거의 부동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 한정된 보수층의 표를 가지고 나눠먹기식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사실 이게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급반등하면서 네. 사실은 이 연대나 통합의 논의들이 쑥 들어가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흐름이면은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와 국민당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상의 양강구도, 예. 양자구도. 그러니까 예. 후보는 여러 명이지만 실제로 문재인, 안철수 둘만의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면 다른 후보들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양자구도에 어떤 기대를 보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 분위기가 너무 급속하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 네. 조금 더 차분해진 상황에서는 아까 그 J 커브처럼 올라갔다 그만큼 다시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지만 조정될 가요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통합과 연대의 틀들을 제대로 논의해 가는 게 실제로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내가 좀 더 옳은 후보고 대안으로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날 지지해달라라기보다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왜냐면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1대1 구도라는 것이 기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가 알아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각도의 생각을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거의 사실상 설정한 거이기 때문에 네.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바른정당 부분은 이 당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연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 서로 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각 캠프에 있는 입장이라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론들을 좀 고민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열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택수 후보와 이상일, 이택 후보랍니다. 네. 이택수 대표. 전 출마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요새 정치 시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 바람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와 이상일 대표께서 보시는 19대 대선 투표율에 대한 나머지 변수, 특히 중도 무당파층 어떤 이슈에 움직일까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예. TV 토론도 이제 중요하겠고 예. 또 하나는 계속되는 이제 네거티브 공방, 예. 이 검증 공방이 저는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핵실험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안보 않을 것 프레임은 같고요. 작다. 네, 네거티브 검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일 대표. 저는 아까 중앙선관위 조사 투표율 관련된 의향 조사 설명드렸는데 예. 지금 고령층의 투표량이 지난번보다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 이게 과연 이제 보수를 좀 더 강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투표장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였던 것처럼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들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 보수정당 후보의 숙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307번님. 요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구분하는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YTN 뉴스 FM 곽수진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정면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애플리케이션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 검색하시면 손쉽게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